하진은 평주 남양군 완현 사람으로 자는 수고입니다. 이복 여동생이 후궁으로 뽑히면서 백정 집안의 아들이었던 하진은 낭중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하진은 호분 중랑장을 거쳐 영천태수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180년 이복 여동생이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 하진은 시중 하남윤에 임명되었습니다. 184년 장각을 중심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후한의 황제 영제는 하진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태평도의 대박마원이는 낙양에서 환관봉서와 서봉을 뇌물로 꿰어내며 봉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각의 제자 당주가 배신하면서 대장군 하진에게 봉기를 모의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하진은 마원에 봉서 등을 처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신우에 봉해졌습니다. 환관인 중상시 건석은 영제의 총애를 받아 서원 8교위의 수장을 맡았고 하진은 대장군이었지만 건석의 밑에 속했습니다. 한나라는 항상 외척이 강했습니다. 황실과 외척의 동맹이 권력의 핵심 중추였고 환관이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영제는 군사권을 환관의 핵심인 건석과 외척의 중심이었던 하진에게 나눠줬습니다. 서로 견제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지만 이는 심한 권력투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하진의 권력은 점점 커져갔고 청류파 인사들을 중용했습니다. 건석의 권력은 대단했지만 하진을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하진의 이복 여동생 하왕후는 황자 유변을 낳았고 왕미는 황자 유엽을 낳았습니다. 신하들은 태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청했고 영제는 유변이 황제가 되기에 모자란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제는 하왕후를 총애하고 있었고 하진의 권력이 컸기 때문에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제가 병으로 위독해지면서 유엽은 건석에게 맡겨졌습니다. 영제가 죽자 건석은 영제가 이원으로 유엽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하며 유엽을 황제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방해가 되는 하진을 처리하기 위해 궁안으로 불러들여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진이 궁 안으로 들어오자 하진과 친분이 있었던 삼화, 반은이 건석의 음모를 하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진은 자기 진영으로 달아나 병이 있다는 핑계로 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석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189년 하태우의 아들 유변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하진은 녹상서사를 겸임하며 정권을 잡았고 하왕후는 하태우가 되어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하진은 환관들의 부정부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석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실 때문에 권력을 잡게 되자 환관들을 견제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원소 역시 환관 세력들을 주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진과 친한 문객 장진을 시켜 하진에게 접근하였고 하진은 원소와 원소 주위에 있는 유능한 선비들을 중용했습니다. 건석은 환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하진을 주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중상시 곽승은 하진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하태우와 하진이 궁에 들어와 성공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진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곽승은 조충 등과 함께 의논해 건석의 계책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건석이 보낸 편지를 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진은 건석을 잡아들여 처형했고 건석이 지휘하던 중앙군을 차지했습니다. 환관 중 10명의 지도자를 십상시라고 불렀듯이 환관은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에 포진한 황실, 외척 등 여러 세력과 복잡한 네트워크를 맺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권력의 향배가 불분명하면 환관은 분열됩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건석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원소는 하진에게 십상시를 주살하고 환관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하진은 원소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태우와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하태우는 한나라에서 환관이 궁중을 관리해온 오랜 전통이 있으며 또한 영제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마당에 사인들과 함께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진은 하태우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죄가 극심하고 제멋대로인 환관들만을 주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소는 환관들을 모두 뒤엎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태우의 어머니 무양군과 하태우의 오빠 하묘는 여러 환관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태우에게 환관들을 감싸주라는 말과 함께 하진이 권력을 위해 환관들을 해치려 한다는 말로 하진과 하태우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결국 하태우는 점차 하진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진은 환관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궁 안팎으로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권력을 잡으면서 환관들의 도움을 받아 출세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소는 여러 군웅들을 불러들여서 수도로 진군하게 하여 하태우와 환관들을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주부진림은 이는 오히려 화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하진은 원소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동탁, 왕광, 교모, 정원 등을 불러들여 수도를 압박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환관들을 주살하자고 했지만 하태우만 반대했습니다. 하태우의 오빠 하묘는 하진에게 환관들과 화해를 하라고 설득했고 하진은 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원소는 하진이 마음을 바꾸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책이 이루어졌는데 지체하면 병고가 생길 것이라며 하진을 설득했습니다. 하진은 원소를 사회교의로 임명하고 가절을 내려 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소는 늦장을 부리는 동탁을 재촉하고 무관들을 시켜 환관들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태우는 중상시와 소원문들을 파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진과 친분이 있는 환관들만 남겼습니다. 환관들은 하진에게 가서 빌었고 원소는 이들을 처벌할 것을 3번이나 말했지만 하진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소는 거짓말로 하진의 명령이라고 하며 환관들의 친족들을 잡아들여 신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십상시 장양은 며느리를 통해 하태우의 환심을 샀고 하태우는 환관들을 복직시킵니다. 환관들이 복직하자 하진은 궁에 들어가 하태우에게 환관들을 죽일 것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양 등이 사람을 시켜 그 대화를 엿들었고 환관 단규, 필람 등 수십 명을 이끌고 몰래 매복한 뒤 태우에 조선하고 속여 하진을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하진은 상반간 거목에게 베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진이 죽고 환관들은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 했지만 하진의 부장 오관과 장작, 원술 등이 궁을 공격하고 원소가 편승하면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태우의 오빠 하묘는 하진을 죽인 것으로 오해받아 죽고 이후 기회를 잡은 동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진은 우유부단하고 멍청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도축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점, 뇌물을 써서 자신의 이복 누이를 후궁으로 들여보낸 점, 십상시와의 권력투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건석을 제거한 점을 살펴보면 절대 멍청한 인물은 아닙니다. 시류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막하에는 원소와 조조 같은 인물들이 보필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조언을 가려서 듣지 않고 좌충우돌했습니다. 급기야 외지의 군웅들을 도성으로 불러들여 놓고 어이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협집산하는 환관들의 집단 체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비록 멍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릇과 기량은 기울어져가는 한 왕조의 대권을 담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백정에서 대장군까지 고속으로 올라갔지만 동탁을 불러들이고 죽어버리면서 삼국지의 서막을 알린 하진의 이야기였습니다.